안녕하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건강한 삶을 돕는 헤이디입니다.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주목해 주세요. 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255만 4,627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총 4.9%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부터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자격 조건,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중요한 핵심만 쏙쏙 요약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은 고령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청년과 중장년도 대상으로 선정되신다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해요. 2025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중위소득이 2025년부터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6.42% 인상되었고 1인 가구의 기준도 더 높아져 239만 2,013원이 되었다고 해요. 앞으로는 중위소득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해 정리해드리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으시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 기준 금액 이하여야만 한다고 해요.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 부담 체계 개편 및 부양비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정액제 위주였던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정률제로 바뀌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진료비에서 4%에서 8%까지, 의료급여 2종의 경우는 4%에서 15%까지 변경되고 약국은 500원에서 2%까지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잠깐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정부는 현재 매월 6,000원인 건강생활 유지비를 12,000원으로 인상하여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 비용을 줄이기로 했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수준 향상 및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이렇게 변경하였어요. 기존에는 16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일 경우 200만 원 미만 차량만 인정되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일 경우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인정된다고 해요. 더 많은 분들이 자가용을 유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자활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5년부터는 자활급여 단가 인상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자활급여의 경우 하루 단기 근로유지형은 32,980원, 사회서비스형은 56,210원,
시장 진입형은 64,220원이고요. 한 달 근로 기준으로 계산할 시 근로유지형은 최대 85만 7천원, 사회서비스형은 최대 146만 1천원, 시장 진입형은 최대 167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인데요. 올해 확대된 금액은 단독 가구일 경우 최대 34만 2,510원이고 부부 가구일 경우 최대 54만 8천원이라고 하네요. 긴급지원복지제도를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의 분들이라면 이용 가능한 제도인데요.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갑작스러운 실직 및 폐업, 화재나 자연재해로 주거지가 파손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혹은 갑작스러운 큰 수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일 때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구별 다양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화면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해요. 즉 소득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소득 인정액보다 적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단 소득이 어느 정도 있지만 보유하신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엔 신청 대상이 해당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어도 남편이나 자녀가 있다면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알 수 있고 어떤 유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의 상황별로 예외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역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시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전기요금의 경우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이고 통화료의 경우에는 음성 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가 각각 50% 감면된다고 하네요. 14만 원까지 사용 가능한 통합 문화 이용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24년도에는 75세 이상 노인만 공제 대상이 되었는데요. 올해 25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부터 해당되어서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공제 금액은 20만 원에 추가로 근로소득 30%가 공제가 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신청을 원하실 때 기본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준비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등 신분 확인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바랄게요.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서류 접수가 완료되셨다면 부가적으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 조사를 진행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셨다면 자격 심사를 진행해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가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외출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영상 화면에 신청 가능하신 홈페이지 복지로 주소를 적어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개정안 중에서 기준, 자격 조건,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고 하고 의료급여에서도 본인부담 체계 개편 및 부양비 기준의 완화와 자동차 재산 기준 인정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정액제가 정률제로 개편되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죠.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할게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정부 지원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을 돕는 헤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